자, 안녕하세요. 수업하도록 합시다. 저희 세법개론. 진도 많이 나왔죠. 근데 제가 세법개론 수업하면서 숫자를 많이 안 쓰죠.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세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법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글자 보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뭐 어떠한 공부를 할 때도 그죠? 힘들어져요. 그래서 글자 보는 습관들을 꼭 좀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곧바로 기부금과 접대비로 가서 여러분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제2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기부금과 접대비로 가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많은 학생들에게 저도 뭐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기부금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또 우리사주합 기부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기부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접대비가 뭐냐? 그러면 10,000원 초과분, 그치? 증빙수취를 해야 한다. 증빙수취하지 않았다. 직부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부금과 접대비에 대해서 회계학 강사들은 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계학, 즉 세무회계를 가르치니까 그치?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토픽 중에 하나가 기부금 또 접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면 정의를 명확히 내려야 됩니다. 그 말은 얘네들이 도대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죠? 왜 기부금으로 보는가? 왜 또 접대비로 보는가? 얘네들은 왜 송금에 산입하고 또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송금하고 송금불산입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내용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기부금에 그죠? 송금불산입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치? 그렇다면 선생님 기부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부금에 대한 정의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얘네들은 손금 또는 송금불산, 즉 송금의 개념 요소를 충족을 해서 업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부금의 송금불산입에서 자, 기부금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희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기부금의 의의로 가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기부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보시죠.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특수관계 누구죠? 그쵸? 없는 자에게. 그치? 누가요? 그치? 해당 법인이. 그치? 자, 법인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지출한, 그죠? 자, 뭐가 됩니까? 오케이. 그죠? 지출한 재산적 뭐다. 그치? 증여의 가액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누구에게 지출해야 됩니까?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출했어요. 무상으로 지출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증여의 가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죠? 자, 무상으로 지출한 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 말을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다시 한번 전환을 시키면 뭐다? 법인이 역시 자, 무상으로 그죠? 지출한 그죠? 자, 뭐다? 그죠? 재산의 가액을 역시 재산의 금액을 또는 재산의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재산의 가액을 뭐라고 얘기한다? 기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작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부금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출을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맨날 숫자부를 보면서 정의도 못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누가 지출해야 됩니까? 법인이 그죠? 자, 증여를 해야 됩니다. 즉 무상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개인이 지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했답니다. 그때는 법인세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씩 따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법인이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보다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전환시키면 증여는 무상으로 지출한 거가 되니까요.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가액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그치? 재산의 금액을 그치? 기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죠? 잘 펼쳐보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수도 없이 되뇌어야 됩니다. 그러면 야, 얘네들은 과연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 기부금은 그죠? 두 번째, 과연 송금이 될 것이냐. 그죠? 당연히 첫 번째 순자산 감소는 있었을 겁니다. 왜? 회사 예산의 사회 유출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예요. 자, 그치?
자본 출자의 환급도 아닙니다. 오케이. 그치? 순자산 감소는 있었어. 근데 분명히 무슨 말을 하는가? 순자산의 감소는 있었지만, 그치? 자, 순자산의 감소는 있었지만, 그치? 자, 얘네들은 뭐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될 수가 없다는가? 이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충족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손금의 요건이 자, 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뭐가 될 수 없다는가? 그지? 자, 원칙적으로는 뭐가 될 수 없다는가? 그죠? 손금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 그지? 법인세법에서는 자, 뭐 기부 문화를 장려하고 어차피 재정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그죠? 그 돈을 가지고, 그죠? 자, 공익적 목적에 쓰게 됩니다. 그지? 자, 그런 이유에서 뭐 원칙적으로 송금이 되질 않지만 어떠한 목적에서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그죠?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일부, 그죠? 자, 일부 뭐에 대해서, 그죠? 기부금에 대해서 또, 그죠? 한도 범위 내에서, 그죠? 한도 범위 내에서 뭘로 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부금이란 다시 한번 봅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누가 법인이 지출한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하는 것을 그것으로서 무상으로 뭐예요? 법인이 타인에게 지출한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되는 자는 누가 될까요? 특수관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그죠? 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지? 기부금은 원래 송금이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순자산의 감소는 있었답니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송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송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다만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그죠? 자, 그죠? 일부 혹시 기부금에 대해서 또 일정 한도를 정해서 혹시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게 기부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부금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두 번째, 기부금을 여러분들 구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부금은 크게 세 개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 법정 기부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자, 얘는 뭐예요? 법에서 정한 기부금으로서 혹시 자, 국가 등에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얘는 공익성 자체가 혹시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뭐 굉장히 뭐가 크다는 거예요? 공익성이 혹시, 그죠? 인정이 된 경우에는 일부 한도 내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는가? 그럼 법정 기부금은 뭐가 되게 공익성이 너무너무 크다는가? 이거는 내가 법인이 지출하나 국가가 지출하나 별다른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국가가 지출하는 것과 성격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정 한도 내에서 혹시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존재할까요? 그죠? 자, 우리 사주 조합에, 그죠? 자, 아마는, 그죠? 지출하는 것이 기부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얘는 뭐다?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이 따지고 가야 돼요. 물론, 혹시 여러분 교재에 본래의 기부금이 있고 또 의지의 기부금이 있겠지만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죠? 자, 옆에서 뭐 간단하게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지정 기부금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을까? 비지정 기부금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부금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기부금 구분에 있어서 혹시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 요소가 되는 건 뭐가 될까요? 그죠? 자, 지출액, 혹시 상대방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했다면 무상으로, 그죠? 그때는 부당계산 부인 규정이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부금을 구분하는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출의 상대방이 무엇인가, 누군가.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본래의 기부금. 그럼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이 지출한,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역시 본래의 기부금이 된다는 것이야. 근데 뭐 또 존재한다는 것이야? 의지의 기부금도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의 구분에 대해서 역시 자, 이렇게도 1차적 정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부금은 본래의 기부금과 또 뭐로 나눌 수 있지만, 그죠?
의지의 기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하고 마인드로만 정리를 하고 할까요? 자, 본래 기분은 뭘까요? 특수한 게 없는 자에게 법인 이익시, 자,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증액의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요소를, 개념 정의를 충족을 하게 되면, 그죠? 자, 의의를 충족을 하게 되면, 정의를, 그죠? 충족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될까요? 본래 기부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의지의 기부금은 뭡니까? 자, 본래 기부금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부금으로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자, 의지의 기부금은 뭐가 될까? 특수관계자에게 이렇게 그죠? 특수관계가 뭐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역시, 자, 없는 자에게 역시, 없는 자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정상가액을 뭘 하게 됩니까? 그죠? 뭐래서 초과해서 거래한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초과해서 혹시 자, 거래한 경우, 거래한 혹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보다 지출의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따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의 경우 선생님 뭐가 됩니까?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되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뭐 초과해서 뭐 했다는가? 고가 매입을 했다든가 또는 저가 양도를 했다든가 걔네들은 뭐가 한다? 혹시 본래 기부금은 아니지만 의지의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부금을 다시 한번 구별하면 법정 기부금, 우리사회조합 기부금, 그죠? 또 지정 기부금, 또 비정 기부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뭐 하자는가? 혹시 자, 공익성을 따져서 얘네들 일단은 뭐하고 기부금을 1차적으로 구분한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부금의 이거는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종류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그럼 본래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을 나눈 다음에 뭐 하는가? 이게 법정 기부금인지 우리사회조합 기부금인지 또 지정 기부금인지 비지정 기부금인지는 뭘로 없죠? 저 지출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재에 굉장히 많은 기부금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만 천천히 한번 여러분하고 교재 보면서 살펴보고 갈 것이에요. 자, 가도록 합시다. 법정 기부금의 종류.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뭐가 된다? 법정 기부금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갑시다. 두 번째, 국방헌금 또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은 당연히 뭐가 되는가요? 법정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 기부금이 되겠죠. 근데 색깔들이 있죠. 사립학교 등 그렇게 보지 마시고 법정 교육기관의 시설비 교육비,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 내용으로 체크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다? 4번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법정 교육기관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을 지출하려면 뭐가 된다? 법정 기부금이 된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또 대학병원에 자, 뭘 하게 됩니까? 시설비 또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법정 기부금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얘는 뭐 법정 교육기관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여기는 뭐 대학병원의 시설비 교육비, 그죠? 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 또 ARS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이 4, 5, 6에 해당하는 것들은 법정 기부금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주의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사회조합에 지출하는 자, 재산적 증액가액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곧 구별하셔야 될 걸 CF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다? 우리 사주 조합에 자, 출연하는 뭐가 있어요? 기부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조합에 출연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출연한다는 말은 출자라는 말이에요. 얘네들은 뭐 한다?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는 자,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는 뭐가 됩니까? 송금 항목이 된다. 인정되는 뭐가 된다? 송금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때도 글자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다? 우리 사회조합에 출연하는 거하고 뭐하고 이렇게 자, 지출하는 거하고 구별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조합에 지출하는 건 뭐가 된다? 오케이? 자, 우리 사회조합 기부금이 되지만 우리 사회조합에 출연하면 전액 송금에 산입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정 기부금은 뭐가 될까요? 법정 기부금 아니고 우리 사회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아니지만 뭐가 있다냐? 공익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공익성이 자, 어느
어느 정도 그죠? 자 뭐가 되는 거? 인정되는 것으로 뭐 하는 것이다? 그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혹시 열거한 것에 한해서 만다 지정기부로 본다는 겁니다. 요즘 뭐 실무적으로 그런 일들이 저한테도 가끔 세무자문 혹시 포함해서 질문들이 좀 옵니다. 어떤 것들은 뭐냐면 비영리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비영리재단법이나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요즘은 비용에 대한 통제점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자 법인이 뭘 했어요? 역시 자, 비영리법인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그거는 전부 지정기부금이 될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익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서 열거한 것에 한해서 말로 지정기부로 온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스스로 지출하게 됩니다. 걔네들은 뭐가 돼? 그죠? 지정기부금이 된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정리할 게 목차에서, 혹시 자, 비영리법인이 역시 자, 비영리법인이 뭘 하게 됩니까? 그죠? 자, 고유목적 사업비로 그죠? 고유목적 사업비로 뭘 하게 돼요? 그죠? 자, 지출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된다? 지정기부금이 된다는 사실을 그지 꼭 그죠? 지출하는 금액은 뭐가 된다? 지정기부금이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먼저 넣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가 된다? 대표적 비영리법인에는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 등이 존재하겠죠. 걔네들은 그죠. 자, 본래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학문 연구 등을 위해서 지출하게 돼요. 그때는 지정기부금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용도가 특정된 다음에 기부금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장애 추천한 개인에게 역시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용도가 특정된 그죠. 용도가 그죠. 특정된 것으로 그죠. 특정된 것으로 뭐하는 거. 자,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뭘로 보겠다? 그치? 자, 지정기부금으로 보겠다. 대표적으로 뭐 1번 정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불이익득기 성금이 존재하죠. 그래서 4번 정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죠? 자, 뭐는 불이익득기 성금은 그죠? 불이익득기 그죠? 성금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지정기부금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나요? 일정한 회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일정한 회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법정단체 지급하는 뭐는 그죠? 자, 이 부분은 뭐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정단체에 대한 그죠? 특별 회비가 존재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죠?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그죠?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뭐 또 그죠? 특별회비는 물론이고 그죠? 특별회비와 그죠? 일반 회비 둘 다 뭐가 된다 그죠? 자, 지정기부금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죠? 자, 사회복지시설의 복지 그죠? 시설에 뭘 하게 됩니까? 그죠? 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죠? 뭐, 고아원이라든가 등등등이 존재하겠죠? 지출하는, 그죠?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지정기부금은 도대체 뭐가 될까요? 자, 말 그대로 법정기부금도 아니고, 우리사회조합기부금도 아니고, 지정기부금도 아닌 나머지의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래요. 그럼 법정도 아니고, 그죠? 자, 뭣도 아니고, 우리사주조합의, 그죠? 사주조합에 대한 그죠? 기부금도 아니고 그죠? 자, 지정기부금도 아닌 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비지정기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열거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밑에는 열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역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나? 비지정기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표적 예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시험에 많이 나오죠? 뭐 신용협동조합에 지출을 한다든가 그죠? 조합에 지출을 하는 기부금이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동창회라든가 동창회라든가 또는 종친회 그죠? 종친회 등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죠? 또 어떤 거 존재를 할까요? 그죠? 새마을금고가 존재하겠죠? 그죠? 자,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나 그죠? 금고 등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비지정기부금으로 곧바로 직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비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좀 해 놓으신 다음에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말은 뭐
기부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기부금의 종류와 기부금의 의의를 정확히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부금의 구분과 종류에 대해서, 그죠? 자, 두 번째 구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죠? 세 번째 뭐다? 종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2와 3을 같이 정리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자, 기부금의 자, 뭐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기부금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까? 크게 두 개로만 나눠도 괜찮습니다. 자, 법정 기부금이 하나 존재를 할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존재할까요? 자, 지정 기부금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가 존재할까요? 비지정 기부금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자, 평가 금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평가액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법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당연히 뭘로? 그죠? 평가가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현물 기부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현물 기부금에 대한 자, 기부금에 대한 평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역시 자, 뭐한다? 금전 외의 재산으로 그죠? 지출을 했으니까 그때는 뭐한다? 법정 기부금의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지정 기부금의 경우는 다시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자, 특수관계가 뭐한다는 거예요? 그죠?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로? 그죠?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특수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비지정 기부금 두 개는 묶어도 괜찮을 거예요. 얘네들은 항상 어떻게 끄집고 간다? 그죠? 이렇게 끄집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맥스, 그지? 자, 뭐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할 내용은 지정기부금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부가액과, 그지? 장부가액과 뭐 중쇼? 시가 중쇼?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기부금은 항상 이 말이 붙어요. 이 말. 오케이? 지출한 이 말이 붙는다고. 그러면 기부금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부금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게 다섯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부금에 뭐가 됩니까? 그죠? 자, 손익 귀속 시기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제기될까요? 이때는 항상 그죠? 지출한 뭐에 사업연도에 혹시 자, 뭐한다? 송금 등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또 현금주의다 그렇게만 외우면 안 돼요. 지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금주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현금주의를 작동을 하고 있지만 원문은 뭐가 됩니까? 지출한 사업인데 송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럼 자, 어느 경우에는 그치?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가서 그치? 자, 어음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그죠?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치? 또 하나는 그죠? 수표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부금을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음은 뭐가 된다? 만기가 아니라 결제된 날이 뭐가 된다? 그치?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다. 현금주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표는 뭐가 된다? 교부일을 귀속시기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이 기부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기부금을 정의한다. 두 번째 기부금은 본래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법정 기부금, 또 의사조합 기부금, 또 지정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을 정확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치? 공익성에 따라서 즉 지출의 상대방의 그치? 공익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죠? 기부금의 평가는 항상 현물로 그죠? 지출한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가 될 겁니다. 법정 기부금과 특수관계인 외의자에 대한 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물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만 특수관계 있는 자와 또 누구 그죠? 있는 자에 대한 지정 기부금하고 비지정 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항상 언제 간다? 지출한 사업인데 송금 등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뭐다? 어음의 경우는 결제일이 되는 것이고요. 수표의 경우는 뭐다? 교부한 날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송금 상입 한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준소득 금액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세무회계 강사들한테 그냥 배우셔도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현실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도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물론 회계사 시험의 경우는 가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기부금을 정확히 좀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제 수업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세법 결혼 수업이지 회계학 수업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간다면 역시 자, 얼개만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기부금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자, 한번 가서 정리를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된다? 첫 번째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부금은 무조건 정확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특수한 게 없는 자에게 법인이익 시 자,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또는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금액을 말하다 이렇게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다시 한번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없는 자에게 지출을 하는 것이고 누가 지출하는 거예요? 법인이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법인이 무상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출한 그치? 뭐가 되는가? 재산적 그치? 자, 뭐를 증여의 가액을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기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변수 하나하나를 꼭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출해야 되고요. 법인이 지출해야 되고 또 무상으로 지출해야 뭐가 된다? 기부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지 않는다? 송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답니다. 왜?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를 했으니까. 오케이. 자, 얘를 뭐다? 증여라는 금액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업무가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제도의 취지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뭐 할 수가 없다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송금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치? 자,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그치? 자, 뭐 하기 위해서 어차피 국가도 그렇죠? 공익성 있는 그렇죠? 자, 뭐를 기부 문화를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지원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뭐 하고 있다? 그지? 일부, 그죠? 자, 그죠? 법률에서 규정한, 그지?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시는 뭐 하겠다? 한도 내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 계산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기부금을 다시 한번 구분을 하게 된다면, 그죠? 다시 뭐로 나눌 수 있다? 자, 본래의 기부금과, 그죠? 자, 본래의 기부금과 뭐가 있지만, 그죠? 자, 의지 기부금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이것도 위에 개념에서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 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본래 기부금 뭐야? 특수한 경자에게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의지 기부금성이 뭡니까? 본래 기부금은 아니지만, 그치? 자, 본래 기부금은 아니지만 뭐가 된다는 것이야. 그치? 자,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되겠죠? 30%를, 그치? 자, 뭐해서? 초과해서, 그치? 고가 매입을 한다든가 또는 저가 양도라는 금액은 뭘로? 그죠? 자, 뭘로 보겠다. 그치? 의지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종류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법정, 그죠? 기부금, 그죠? 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그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그죠? 기부금, 또 뭐가 있다? 지정기부금, 그죠? 자, 비지정기부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을, 그치? 자, 뭘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 되니까 금전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뭘로도? 현물로 지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현물로 지출한 경우에 현물 기부금에 대한 평가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죠? 기부금의 평가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오케이? 이때는 항상 세 가지로 쪼개라는 거예요. 법정, 또, 그죠? 자, 지정, 그죠? 비지정으로 쪼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 기부금의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하고, 그죠?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요. 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두 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때는 셀은 이 둘로 가져가는 거예요. 얘는 뭐 한다? 장부액을 평가하는 것이고 얘는 뭐 한다? 장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의 뭐는, 그죠?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이때는 뭐한다? 현금주의를 작동을 시키지만 현금주의는 뭐다? 지출한 날이 속하는 상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치? 구체적으로 어음의 경우는 결제일이 될 것이고 수표의 경우는 교부한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이 보실 내용이 뭐가 있나요? 한도에 대한 자, 시부인을 작동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때는 항상 이렇게 순서로 가야 되겠죠. 기준소득 금액을 먼저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한다? 법정. 두 번째로 어디 간다? 지정. 또 자, 이렇게 순서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사주조합이 되겠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사주조합 기부금 자, 비지정 기부금 이렇게 순서대로 지정 기부금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세무정을 해나가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기부금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한도 초과액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한도 초과액은 뭐 한다? 자, 2월 공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한도 초과액의 2월 공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존재하죠. 자, 법정 기부금하고 또 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자, 뭐한다? 5년간 자, 2월에서 뭐한다? 공제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보셔야 될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끝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이런 서브노트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끝. 그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교재 가시죠. 필수 해제 문제입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이 그 사용인이, 이거는 저기 하고 나서 봅시다. 접대비 하고 나서, 그지? 접대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 개를 구분하는 이론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지? 또는 이 접대비 쪽의 계산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어디 갈까요? 그죠? 접대비의 송금불산입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그죠? 송금불산입입니다. 그러면 이 접대비의 송금불산입을 볼 때도 혹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접대비의 혹시 자, 뭐가 됩니까? 그죠? 개념 또는 의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공부를 꼭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럼 접대비는 선생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 그죠? 자,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그런데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을 했는데 어떻게 지출했을까요? 자,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법인이, 이때도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의 규정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를 위해서? 그죠? 자, 업무 수행에, 그죠? 자, 뭐를 위해서? 원화를 위해서. 자, 뭐 하는 겁니까? 그지? 자, 거래처 및,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거래처가 일단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죠? 자, 그 밖의 자와, 그죠? 그 밖의 자와, 그죠? 자와, 그죠? 자, 뭐 하는 과정에서, 오케이? 자,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죠? 뭐 하는, 발생하는, 그죠? 자, 뭐가 됩니까? 예시를 들고 있어요. 선물, 또 향응, 오케이? 그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죠? 자, 발생하는, 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지? 자, 선물, 또, 그죠? 향응, 그지? 자, 접대 등을 위해서, 그죠? 위에 뭐 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지출한 금액을 역시 뭐라고 이야기한다? 접대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출의 주체는 당연히 법인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뭘 위해서? 업무 수행의 원화를 위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안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거래처한테 줄 수도 있지만 그 밖의 자한테 줄 수 있다는 점도 초점을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에 지출한 것만 접대비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래서 이 그 밖의 자는 누가 들어갈 수도 있을까? 자, 종업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통상 유흥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밖의 자의 초점을 꼭 두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물, 향후, 접대 등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 말은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수행의 원화를 위해서 지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힘이 너무 세나 봐요. 이제 자, 뭘 위해서? 이제 자, 업무와 뭐는 없다는가? 직접적, 자,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때 더 중요한 말이 뭐가 됩니까? 업무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래처에 지출하는 건 물론이고 그 밖에 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뭣도 그죠? 자, 선물 향응 등을 위한 비용도 뭐가 간다? 접대비 간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그죠? 자, 접대비의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접대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자, 뭐예요? 그죠? 자, 접대비의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가서, 그죠? 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회계사 시험 공부하면서 접대비는 이걸로 끝냈던 것 같아요. 접대비의 판단 기준. 이 두 개로. 물론 기억은 잘 안 나죠. 그지? 개떡 같은 강사들한테 배워가지고. 그지? 자, 접대비의 판단 기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어떻게 접대비 판단을 할까요? 항상 뭐에 따라서, 그죠? 그 실질에 따라 뭐합니까? 그지? 자, 판단한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으로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오케이? 자, 개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개정 과목 명칭에도 불구하고 개정 과목 뭐에도 불구하고 그죠? 명칭에도 혹시 자 명칭에도 혹시 뭐하고 불구하고 혹시 항상 뭐 한다는 것이야 실질주의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 복리후생비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도 접대 관련된 비용이라면 전부 접대비가 되는 것이야. 오케이? 그지? 판관비로 계상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뭐 판관비에서 계정 재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건설중개 자산에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고정자산에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개정 과목은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떠한 경우에도 자 보세요. 자 뭘로 자 판관비로 계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제조원가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 또 어디로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어디에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야. 자,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지? 자, 이렇게 뭐가 된 경우에도, 그죠? 자, 배분이 된 경우에도 뭐 한다? 그 실질에 따라서 전부 다 접대비, 그죠?는 끄집고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개정 과목은 뭘로? 판관비로도 갈 수도 있고, 재정과로 갈 수도 있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갈 수도 있고 고정자산 등으로 갈 수도 있더라도 뭐한다? 그 실질이 뭐라면 이 개념 요소를 충당합니다. 전부 다 접대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접대비의 판단과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대비가 그 실질이 접대비란 뭘로? 얘네들은 전부 나중에 접대비 한도 시부인할 때 회사 계상액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구별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죠? 다른 비용과의 뭐를, 그죠?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 구별해야 될까요? 그죠? 기부금과 구별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한번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기부금하고 구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죠? 구별을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과 구별을 한다면 기부금은 뭐가 됩니까? 혹시? 자, 이 둘의 구별은 뭘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업무 관련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 구별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업무 관련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업무 관련성이 뭐한 경우에는 있는 경우에는 뭘로 보는 것이고 접대비로 보는 것이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뭘로 보는 것이고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두 번째 역시 광고 선전비와 관련해서 그죠? 광고 선전비와 관련해서 그죠?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와 그죠? 자, 그죠? 선전비와 뭘 하자는 거예요? 구별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될까요? 자, 지출의 상대방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출의 상대방이 누구였다면, 불특정 다수였다면 광고 선전비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출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다면 뭐가 되는 것이야? 접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지출의 상대방이 뭐가 됐다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불특정 다수였다는 겁니다. 혹시 불특정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수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가 되는 것이고, 광고 선전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특정이 됐답니다. 오케이, 그죠? 특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접대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별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비용과의 구별도 이론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뭐하고 판매 부대 비용과 구별을 좀 하자는 겁니다. 부대 비용과
그죠? 자, 구별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판매 부대 비용과 구별을 할 때는 자, 업무 관련성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죠? 업무 관련성이 역시 자, 뭐가 있다면 그죠? 자, 직접적이라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판매 부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그죠? 직접 추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간접적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되는가? 접대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 업무 관련성. 오케이? 그때는 판매 부대 비용하고 구별을 좀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2차까지 안고 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끝. 그지?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따질 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대비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그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원시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세법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세 개를 여러분이 잘 구별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접대비 시작합시다. 법인이 업무 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거래처들은 그 바퀴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지? 비용이 된다. 그지? 자, 뭐다? 법인이 업무 수행의 원활을 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는 것이야. 또 거래처뿐만 아니라 그 밖에 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뭐 발생하는 그지? 간접 비용과 그지?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접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지? 접대비는 어떻게 판단한다?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판관비든 제조원가든 건설중개 자산이든 고정자산이 있더라도 전부 다 그 실질이 뭐라면 접대비라면 접대비로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개정 과목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회사 계산 접대비로 나중에 끌어와야 되는 걸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비용과 구별해 봅시다. 기부금은 업무 관련성이 없죠. 그러나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은 있다. 물론 그죠?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요. 광고 순제비는 뭐 그죠? 지출이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죠? 접대비의 경우는 누가 됩니까? 당연히 특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판매 부대 비용 업무 관련성이 뭐 직접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직접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경우에는 판매 부대 비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존재한다가 걔네들은 그지? 접대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접대비는 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정확히 좀 해놓으시길 바래요. 세무조사를 할 때도 이 접대비를 가지고 많이 따지죠. 왜냐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다든가 뭐 판관비로 기타 판관비로 처리를 했는데 세무조사 나오는 세무공무원들은 그거 가지고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일한 흔적을 남기기가 굉장히 좋은 쪽 중에 하나가 접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뭐 세법을 좀 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꺼지라 그러셔야 돼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접대비를 가지고 그죠? 따져서는 세수학보도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물론 일의 흔적은 좀 남겨야 되겠지만요. 그죠? 더 중요한 건 여기에 개념 요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법의 법인세법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접대비의 범위 도대체 접대비는 어디까지가 접대비가 될 것인가 이 부분 여러분하고 또 다루고 할게요. 네 번째 갑시다. 그죠? 자, 다 지우고 갑시다. 접대비의 범위로 가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접대비는 도대체 어디까지를 그치, 접대비로 볼 것인가. 그치? 자, 보세요. 뭐,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직접적 관련성은 없고 업무 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거래처는 그 밖에도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반 비용을 뭐라고 얘기한다? 접대비라고 하게 됩니다.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접대비의 개념 요소를 충족한다면 뭐가 됩니까? 접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은 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접대비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뭐가 될까요? 나중에 역시 자, 시부인을 하게 될 얘네들은 뭘로? 회사 계상 접대비로 전부 다 뭘 해야 됩니까? 접대비로 픽업을 해야 될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도액은 법인세법 전문에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사적인 용도의 지출액이 있다는 겁니다. 용도에 지출액이 있답니다. 법인의 사용이나 임원 등이 사적인 용도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뭐가 됩니까? 직부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럼 곧바로 세부정을 하겠습니다. 송금 벌산이 자, 뭐가 될 사항입니까? 상여로 처분될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끝. 오케이. 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용인이 조직한 또는 단체나 또는 뭐가 됩니까? 자, 협회
그죠? 자, 뭐가 됩니까? 지출한 비용이 됩니다. 오케이? 협회에 뭘 했다는가? 복리시설비를 자,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자, 이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 또는 협회에 뭘 지출했다는가? 그치? 가장 중요한 말은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거예요. 그죠? 그때는, 그죠? 자, 봅시다. 그 단체 등이 뭐 했다면, 그 단체 등이, 그치? 단체 등이 뭐 했답니까? 그치? 자, 법인이었다는 겁니다. 법인인 경우, 오케이? 그리고 단체 등이 법인이 아닌 경우, 이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이때는 단체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뭐로 봅니까? 접대비로 본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단체 등이 법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곧바로 송금으로, 그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 등이 법인인 경우에 지출한 뭐든지 복리시설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오케이? 그죠? 자, 접대비로 온다. 그럼 회사에서 접대비의 픽업을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우리 법인세법 조문에서는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세 번째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약정에 의한, 그죠? 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 포기액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그죠? 약정에서 채권을 포기했다는 건 거래 상대방이 채무자였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당연히 이때도 뭐가 있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업무 관련성이 역시 자, 뭐가 됐다면 있었다면 또는 없었다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때 업무 관련성이 있었다면 관련성이 자, 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로 여러분이 나눠야 될 겁니다. 자, 있었다면 뭐가 된다? 접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업무 관련성이 없었다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기부금이 될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회의비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죠? 자, 회의비입니다. 그치? 회의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통상 범위 내에 가서, 그죠? 범위 내에 가서 뭐 한다? 그죠?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통상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유흥비라든가 등등등이 존재를 했을 겁니다. 그치? 또, 초과 금액이나 뭐의 경우에는 유흥비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되지 않는다. 그죠? 자, 얘네들은 접대비로 본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머릿속으로 안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개념? 혹시 접대비의 개념 요소가 나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 꼭 여러분 같이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든가 유흥비의 경우는 접대비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비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저론급여를 했다는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가 되게 됩니다. 근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한 금액으로서 자, 얼마? 건당 3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걔네들은 뭐 한다? 접대비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죠? 접대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3만원 초과. 그죠? 이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입법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건데요. 광고 선전비 역시 자,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뭘 하게 됩니까? 건당이 되겠죠? 그죠? 자,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으로서 그죠? 자, 뭐 하나? 그죠? 광고 선전비 내에 뭘 했다는가? 자, 특정인에게 자,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뭐 하는 것으로서 기증한 물품이 존재한답니다. 기증한 물품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물품으로서.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3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그치? 이내의 경우에는, 이내 금액의 경우에는, 그죠? 금액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뭐로 봅니까? 당연히 송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뭐 하는 경우에는 이 3만원을 역시 초과하는 금액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뭐로 보겠다? 접대비로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대비 범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회사 대상 접대비를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도에 가지고 1,800만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죠? 항상 세법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 마지막. 자, 우리 부가세법에서 그죠? 접대비 관련
그죠? 자, 뭐가 있었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존재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존재를 했어요.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가세법에서. 그죠?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면, 그죠? 불공제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근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면서 취득원가나 송금으로도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대상이 되지만 얘네들은 뭐가 된다? 그죠? 자, 접대비로, 그죠? 자, 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접대비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도 접대비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접대비의 범위에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사용이 조직한 단체나 협회, 복리시설을 이를 지출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 주식회사 어디에, 그치? 자, 주식회사 어디에, 그죠? 자, 어디에, A에, 그치? 자, 노동조합에, 그죠? 노동조합에 뭐가 해야, 그죠? 지출한 금액이 존재를 한답니다. 얘네들은 뭐가 된다? 오케이? 접대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고 하는 겁니다. 또, 약정이한 채권 포기액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뭐가 되는 것이고, 접대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안고 가셔야 돼요.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뭐가 된다? 기부금이 된다. 또, 회의비는 통상 범위 내면 송금이 인정되지만, 그죠? 통상 회의비죠. 그죠? 통상 범위 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죠? 또, 유흥비의 경우는 접대비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겁니다. 근데 특정인에게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 뭐 기부금의 속성도 특정인에게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의 속성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업무 관련성을 전혀 없이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의 기증한 물품으로서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뭐로 보겠다? 접대비로 보겠다. 접대비로 보는 것들 잘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접대비로 봐서 회사 계산에 전부 다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전부 어떤 개념하고 그죠?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접대비의 판단 기준하고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다섯 번째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자 뭐가 있을까? 접대비의 평가에 대한 부분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때는 현물 접대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그럼 현물 접대비는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 자, 평가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이때는 항상 그죠. 자, 맥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면 될 거예요. 그죠? 자, 뭐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오케이? 그죠? 자, 1. 장부가액이 존재할 것이고요. 두 번째 뭐가 존재할까요? 그죠? 시가중, 그죠? 자, 뭐 한다?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죠? 자, 접대비에 뭐가 됩니까? 그죠? 자,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거예요. 손익귀속 시기는 항상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그럼 접대는 행위가 수반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지출보다는 뭐예요? 행위 시점을 가지고 따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뭐한다? 접대비 손익귀속 시기는 발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 점이 뭐하고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뭐하고 그죠? 기부금과 그죠? CF 그치? 자, CF 하면서 그죠? 기부금하고 여러분이 좀 구별을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나서 발생주의라는 말은 뭐?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접대 행위가 자, 있은 날이 속하는 있은 날이 속하는 자, 언제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뭐로 보겠다. 그죠? 당연히 뭐로 보겠다. 성금으로 보겠다. 접대비로 보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뒤쪽에 남아있지만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현물 접대비에 대한 평가 또 접대비의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에서 뭐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1, 2 양쪽으로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합시다. 됐나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접대비의 세무 조정으로 가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좀 따지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이거 너무 지우기 아까워요. 그지? 이 내용을 너무 지우기가 아깝다고. 이유는 접대비는 사실 이거예요. 사실 세무 조정에 대한 내용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제 말씀대로 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하고 이제는 세무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웃는 이유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세법에서 세무조정, 그지? 그렇게 정리합시다. 여섯 번째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여섯 번째를 다뤄요. 근데 1부터 5까지는 뭐예요? 접대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럼 접대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접대비가 되는가 안 되는가 또는 유사비용과의 구별 또 접대비의 개념 요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따지고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가서 정리합시다. 그럼 6번째 접대비에 대한 자, 세무조정으로 가서 정리 좀 합시다. 그럼 자, 첫 번째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무조건 뭘 해야 됩니까? 단계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치? 자, 이거를 못하면 그치? 여러분 공부한 게 아예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뭐 한다? 그치? 그죠? 직부인 접대비를 먼저 포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부인해야 돼. 부인 대상을 뭘 하게 됩니까? 그치? 포착을 하는 게 뭐가 됩니까? 1단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지우고, 그죠? 자, 노란색으로 한번 써드리면서 갈게요. 그럼 제1단계에서는 뭘 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직접 부인할 부인 대상. 그죠? 부인 대상을 뭘 합니까? 포착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직접 부인 대상이 되어버렸다면 얘네들은 접대비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회사 계상 접대비도 오질 않을 겁니다. 자, 제 2단계에 가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죠? 자, 그죠?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은 접대비, 그죠? 접대비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한도 초과액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계상을 하나요? 그죠? 자, 회사 계상 접대비에서 그죠? 접대비에서 뭐를 차감하게 됩니까? 마이너스, 그치? 자, 접대비 한도액을, 그죠? 접대비 뭐를? 한도액을 이렇게 차감을 해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가 됩니까? 회사 계상 접대비예요. 왜? 개정과목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죠? 전부 다 그치? 자, 법인세법에서 접대비로 보는 것들을 전부 픽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사 계산 접대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간다. 사용인 조합단체에 대한 그치? 자,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 복리설비를 지출했다든가 약정이한 채권 포기로 업무 관련성이 있었다든가 또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유흥비가 있었다든가 그치? 또 부가세 접대비 원래 매입세액이 존재했다든가 광고 선전비로 그죠? 특정인의 기증한 물품으로서 3만원 추가 금액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모두 다 회사 계상 접대비로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세무조정이 곧바로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단계에서 그죠? 자, 제3단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죠? 자, 한도 초과액을 그죠? 초과액을 뭘 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한도 초과액에 대한 자산 감액에 대한 뭘 해야 돼요? 또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단계적 접근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뭐 여기서는 곧바로 상여도 그죠? 나올 거예요. 또 그죠? 기타 사회 유출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액을 하는데 오로지 모두 포커스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한도 초과액이 발생을 했는데 개정 과목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산 등으로 계산된 금액이 있다는가? 그럼 자산 감액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한다. 이 단계로 여러분이 무조건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그때 여러분하고 그죠? 정리해야 될 제1단계 직부인 접대비에 대한 세무 조정 가시면 되겠죠. 뭐 있나? 증빙불비 접대비 있잖아. 오케이? 또 그죠? 자, 상대방에게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뭘 하지 않았던가?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계산서, 서입리안서 등을 수령하지 않았답니다. 오케이? 그것들은 뭐 한다? 직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증비, 불비,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증빙, 불비부, 전혀 불비부, 그죠? 그죠? 자, 뭐가 있다는가? 증빙, 불비, 접대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있나요? 오케이? 자, 적격 증빙서류. 증빙서류, 미수치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만원 초과를 했는데, 그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뭐 한다? 부인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회사 계산 접대비를 전부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도액은 법전에, 소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1,800만원, 1,200만원 가지고, 그죠? 자, 일반 수익금액분하고 특정 수익금액분을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한도액이 나왔겠죠. 그리고 나면 한도 초과액에서 3단계 자산감액 세무조정을 하는 이 단계적 접근으로 가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하고 여기에 대한 사례 문제를 두 개를 풀면서 혹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가면 필수 예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거기 가서 곧바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두 개 나와 있어요. 두 개 다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풀면 충분하지. 무슨 세무회계라고. 그치? 뭐 알지도 못하면서 삑삑대고 있어. 그치? 그러면 안 돼. 자, 갑시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이미 모든 자료 안에 문제가 있겠죠. 내국범 주식회사 A의 11기 사업년도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송금불산입 때문에 접대비 총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나왔네. 아래 자료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 외에는 모든 시추는 A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뭐라는가? 이것들에 대한 논란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자,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 기업회계조사 매출액은 얼마다? 90억이다. 특수관계에 대한 매출액은 그 중에 30억 원이다. 그럼 일반 매출액은 60억 원이 될 것이고 특수관계 매출액은 30억 원이 되겠네요. 단기 포괄손익계산 접대비 계정 금액은 6천만 원이다. 오케이? 됐나요? 손익계산서의 접대비 계정 금액이 6천만 원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자산에 대한 내용들은 표현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건당 1만 원 이하분이 존재라고요. 건당 1만 원 초과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치? 자, 그런데 그치? 현금 사용 금액으로 영수증 수취분이 존재하네요. 그러면 자, 예제를 풀면서 여러분하고 자, 예제를 풀면서 이 부분하고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죠? 예제 문제, 그치? 여러분하고 풀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1단계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접대비에 대한, 그죠? 뭘 구해라 그랬어요? 한도 초과액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송금불산입 때는 접대비 총액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송금불산입 때는 거, 그죠? 불산입 때는, 그죠? 자, 접대비 총액을 구해라. 이렇게, 그죠? 정리가 돼 있네. 그럼 뭘 해야 될까? 자, 항상 단계적 접근해야 되겠지. 1단계에서는 직부인 대상을 잡아야 되겠네. 오케이? 자, 뭐 있나? 그치? 자, 현금 사용 금액이 존재하네요. 그죠? 그리고 건당 1만원 이하분은 볼 필요가 없겠죠?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보면 되겠네. 그치? 1000만원 송금 불산이, 그치?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1만원, 그죠? 뭐, 적격 증빙서류, 그죠? 적격 증빙서류, 증빙, 그죠? 자, 미수치분이 존재를 하겠네요. 자, 뭐 할까요? 손금 불산이, 그죠? 자, 손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치? 세무조정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1000만원. 자, 기타, 그죠? 사회 유출. 저는 기타 사회 유출이다. 기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 여러분하고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네요. 자, 2단계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접대비 시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되는가? 접대비 회사 계상액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그럼 회사 계상액만 잡으면 사실은 끝나버린 내용이에요. 회사 계상액으로 간다면 자, 6천만 원 중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5천만 원, 그죠? 자, 더하고 플러스, 그지? 자, 더하면서 가면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가시죠. 단기 복리시설비 계정에는 복리시설비를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법인단체, 그죠? 복리시설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되겠죠. 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얼마? 500만 원. 그죠? 회사 계상 접대비, 그지? 또 네 번째, 단기 광고선전비 계정에 있는 A의 우량그렇지 59세 개당 시가 10만원의 광고선전 물품을 구입해서 제공한 금액 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됐나요? 그럼 얼마 혹시? 자, 500만원 더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6천만원이 됐네요. 자, 그리고 그죠? 한도액은 여러분이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도액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도액 얼마가 되나요? 그죠? 자, 2,450만원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한도 초과액은 얼마가 되나요? 그죠? 6천만원에서 2,450만원을 빼면, 자, 그냥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2,450만원을 빼면 곧바로 얼마가 되나? 3,550만원이 되나요? 그죠? 그죠? 2,450만원 맞죠? 그죠? 2,460만원이었네. 오케이. 자, 계산하니까 2,46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한도 초과액은 3,540만원이 됐네요. 3,540만원. 자, 직부인 했으니까 이거하고 두 개,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4,540만원 맞나요? 끝.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끝났네. 예제 첫 번째. 자, 두 번째 가서 정리할게요. 예제 2로 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두 번째로 갈게요. 자, 가봅시다. 법인세법상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역법인 중소기업입니다. 주식회사 A의 15기 사업년도에 자료로서 접대비는 전액 적격 경비를 수취했으며 문화접대비에 지출한 금액은 없다. 15기 접대비에 대한 세무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쓸데없이 문화접대비, 우리사주합의 지출한 기부금 이런 것들 많이 안 봐도 된다고. 그죠? 자, 가도록 할게요. 소득처분은 생략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접대비의 내역 봅시다. 판관비 계산 금액 1,000만 원, 또 건설 중인 자산의 계산된 금액 1,400만 원, 또 그죠? 토지 계산된 금액 3,100만 원인데. 그럼 자, 곧바로 예제2에서는 뭘 보는가? 자, 접대비 15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단계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그죠? 1단계에서는 어디를 갈까? 접대비 15인을 가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회사 계상 접대비가 얼마가 됩니까? 계상액이 존재하겠죠? 자, 다 더하세요. 얼마가 되나? 자, 접대비는 계정과목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계정과목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야. 그럼 1,000만 원, 1,400만 원, 3,100만 원 하면은 저 계산하겠습니다. 5,500만 원 맞나요? 그죠? 자, 5,500만 원 맞네요. 그죠? 자, 5,500만 원이 나왔네. 5,500만 원이 나왔어. 그치? 자, 한도에, 그죠? 당연히 자료를 줬을 거예요. 왜? 자산 감액에 대한 세무적 문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니까. 자,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죠? 자, 15기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은 얼마다? 그치? 한도액 2,000 얼마? 900만 원이다. 2,9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한도 초과액이 얼마가 나왔나요?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3,600만 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한도 초과액을 어떻게 배분해야 됩니까? 한도 초과액을 배분할 때는 자산 감액을 하는 것이고요. 자산 감액의 순서는 자, 비용, 그죠?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 세 번째, 고정자산 순서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600만 원을 가지고 이제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가면 되겠네요. 자, 비용 얼마? 1,000만 원이 있네요. 그럼 여기서 1,000만 원 감액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에 얼마가 있나요? 그죠? 자, 1,400만 원이 존재를 하네요. 그럼 2,400만 원 빼면 토지는 얼마가 될까요? 자, 200만 원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럼 건설 중인 자산 1,4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또 토지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처리 끝. 정답 몇 번? 4번.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접대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쓸데없이 저 계산구조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진짜 중요한 건 접대비의 범위와 접대비의 개념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린다. 매제 2문제나 풀었잖아. 여러분들 이 정도 가지고 세무회계 문제 내요. 자, 그렇다면 본질을 정확히 알라는 것이야. 그럼 우리가 접대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자, 접대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부금 다 했으니까 접대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접대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정의규정입니다. 정의규정. 응? 자, 그지?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업무 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거래처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선물, 향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접대비는 항상, 접대비는 판단 기준이 뭐 가지고 한다는가? 그지? 항상 실질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 뭘 한다는 거야? 판단을 한다는 것이야. 그럼 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계정 과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수많은 계정 과목들이 여기에 자, 펼쳐져 있지만, 그지? 계정 과목 명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야. 자,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가. 오케이? 응? 왜 그럴까? 접대비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자, 어디로? 고정자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답니다. 오케이? 자, 다른 비용과의, 그죠? 자, 구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접대비에 대한, 그죠? 접대비의 범위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는 꼭 머릿속에 박아놓고 가셔야 돼요. 그럼 접대비, 사적 용도의 지출액은 접대비가 되질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복리시설비 중에 뭐가 있다는가? 자,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존재한다.
접대비가 된다. 두 번째, 그치? 자,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서, 그죠? 의하, 뭐가 있다는가? 채권 포기액으로서, 자,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업무 관련성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자, 예를 들어 뭐가 됩니까? 접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뭐가 있다는가? 그치? 통상 회의비를, 그치? 회의비를, 그치? 자, 뭐 하는 금액하고 초과하는 금액하고 또 뭐가 있다는 것이야? 유흥비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야. 얘네들은 당연히 접대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또 하나, 그치? 자,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광고 선전비라는 이름을 썼지만, 그죠? 특정인에게 뭐 했다는가? 그죠? 에게 지출한 것으로서, 그죠? 자, 그죠? 얼마? 3만원, 그죠? 초과분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치? 이름만 광고 선전비지 실제는 접대비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죠? 접대비 관련, 그죠? 자, 부가세, 매입세액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나중에 세무조정을 하게 될 때 어디로 가립니까? 회사 계상 접대비로 전부 수렴이 돼야 될 내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헛다리 삑삑 싶으면서 하는 것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 자, 접대비에, 그죠? 현물 접대비에 대한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또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럼 평가는 항상 뭐 한다? 그죠? 자, 발생주의를 가지고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발생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그죠? 이루어진, 그죠? 때를 기준으로 손익귀속 시기를 정한다. 그래서 행위주의다. 이렇게도 정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그죠? 현물 접대비 평가는 왜 이랬지? 그죠? 당연히 뭐합니까? 현물 접대비 평가는, 그죠? 당연히 시가와 맥스가 되겠죠? 그죠? 맥스, 그죠? 시가와, 그죠? 장부가액 중, 그죠? 장부가 좀 큰 금액으로 한다. 그지? 그리고, 그죠? 접대비의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하면 될 거예요.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그지? 그죠? 사업연도가 속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계상을 한다. 그래서 항상 발생주의다. 이 말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발생주의보다는요, 그죠? 항상 뭐다? 접대 행위시를 기준으로 따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접대비 시부인에 대한, 물론 시부인이란 말은 좋은 말 아니에요. 일본 영어니까, 오케이?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대비를 공부할 때도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것이 계산 구조만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대비 부분을 마칠 것이고요. 해당 문제는 전부 다 풀었으니까 이제는 쉬었다가 업무 무관 비용하고 지급이자 송금불상으로 가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런 수업을 한 회씩 하고 4강, 5강씩 하면 안 되지. 그치?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